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날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거나 거대한 버섯구름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시끄러운 파멸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진짜 끔찍한 종말은 결코 그렇게 요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종말은 아주 고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순간에 등 뒤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평소처럼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주택의 번쩍이는 수도꼭지를 무심코 돌립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텅 빈 배관 깊은 곳에서 공기가 짓눌리며 내는 기분 나쁜 쇳소리와 함께 시뻘건 흙탕물 몇 방울만 툭툭 떨어질 뿐이죠. 무선 통신망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물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짐승으로 변합니다. 지금 제가 지어낸 영화 시나리오를 들려드리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장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한 나라의 거대한 수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1,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그 거대한 도시 전체가 짐을 싸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국가 지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적군의 폭탄이 날아와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지게 해드릴게요. 1,500만 명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거대한 물통, 즉 국가가 관리하는 수력 구조물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 4개의 바닥이 쩍쩍 갈라져서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물의 비율이 고작 100분의 2,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거 중동 지역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푸른 소금 호수는 이제 죽음의 하얀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호수 면적의 90% 이상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이 나라의 땅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지하수의 양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수량을 자랑하는 소양강의 그 거대한 수력 구조물을 아시죠? 그 거대한 물통, 70개를 통째로 들어서 허공에 쏟아버린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사라졌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고 있던 땅속이 텅 비어버리니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을 꽉 짜낸 스펀지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도시 전체의 지표면이 매년 31cm씩 밑으로 푹푹 꺼지고 있습니다. 단단했던 건물벽에 흉측한 금이 가고 멀쩡하던 도로가 반으로 갈라지며 땅속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상하수도관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곳곳에서 터져나가고 있죠? 이건 지진이 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딛고 서 있는 대지 자체가 스스로 붕괴하며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떨어지면 남에게 굽신거리며 빚을 낼 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리면 대체 어느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생명을 빌려달라고 애원해야 합니까? 이쯤에서 여러분은 푹신한 의자에 기대어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안심하실 겁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저 미개하고 불쌍한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매달 날아오는 수도 요금 고지서를 유심히 살펴봤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그 푼돈을 내면서 생명수라는 자원의 진짜 가치를 지불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저 안전한 정수장에서 여러분의 집 화장실까지 물을 배달해준 파이프라인의 배달료만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 유리판 위에 서 있는지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 찔러 넣어 드릴까요? 이 나라를 덮친 끔찍한 비극은 하늘이 내린 천재지변이 결코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지독한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망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오만함과 무지함, 그리고 소름 끼치는 탐욕이 치밀하게 설계해낸 거대한 집단 자살극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어쩌다 스스로 자기 목에 밧줄을 걸고 발판을 걷어차게 된 걸까요? 놀랍게도 이 나라는 과거 물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들이었습니다. 무려 3000년 전부터 오직 지형의 중력만을 이용해서 산속의 맑은 물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끌어오는 기적같은 지하수로 체계를 만들어냈죠. 인위적인 기계 장치도 없고 외부 동력도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하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설계였습니다. 자연이 그들에게 허락하는 만큼만 딱 그 한도 내에서만 덜어서 쓴다는 겸손한 지혜가 국가의 척추를 지탱하고 있었죠. 그런데 30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지켜온 이 위대한 생존의 지혜를 이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자기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밝혔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바로 공짜라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약 때문입니다. 어느 날 땅에서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막대한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엄청난 돈으로 국가 지도부는 아주 멍청하고 오만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가난한 농업을 단숨에 현대화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온 나라 곳곳에 괴물 같은 기계식 추출 장비를 마구잡이로 뿌려대기 시작한 겁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자연의 회복 속도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땅속 깊은 혈관에 거대한 쇠파이프를 꽂아 넣고 며칠 만에 수백 년치의 물을 미친 듯이 빨아올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국가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물값을 아예 받지 않거나 길거리의 껌값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후려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 구조와 경제적 심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간사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생명과 직결된 귀한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도 그 겉면에 공짜라는 가격표가 붙는 순간 인간의 뇌는 그것을 무가치한 쓰레기로 인식합니다. 정확한 가치를 매기지 않은 공공의 자원은 결국 파멸을 맞이한다는 잔인한 경제학의 법칙이 여지없이 작동한 겁니다.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 사람들은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이 앞다투어 기계를 돌렸습니다. 옆집 사람이 1000리터의 물을 함부로 뽑았으면 나는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배가 아파서 2000리터의 물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쓰는 국가의 통장인데 아무도 잔고를 확인하지 않은 채 눈을 뒤집고 신용카드를 긁어댄 겁니다. 여기에 벼랑 끝에 몰린 국가의 치명적인 오만함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으며 고립되자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우리 땅에서 100% 억지로 만들어내겠다는 위험한 강박증에 빠집니다. 가장 큰 모순은 이 나라 영토의 절반 이상이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척박한 사막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어마어마하게 집어삼키는 작물을 심고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멍청하고 기괴한 짓인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 비유해 드릴까요? 한여름 섭씨 40도의 뙤약볕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서 순전히 얼음만으로 으리으리한 집을 짓겠다고 나선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미친 얼음집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동력을 영원히 쏟아부어야만 하죠. 실제로 이 나라는 국가 전체가 보유한 물자원의 무려 92%를 오직 그 억지 농사를 짓는데 전부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피를 다 뽑아 바친 그 농업이 전체 경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나 됐을까요? 놀랍게도 고작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92%의 피를 강제로 뽑아내어 간신히 10%의 썩은 근육을 움직이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좀비 경제가 탄생한 겁니다. 이 나라의 똑똑한 고위 관료들이 시스템의 이 치명적인 붕괴를 정말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파멸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당장 기계의 전원을 끄고 정책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유지해줄 정치적 표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농민들의 분노를 피해야 했고 결국 눈을 질끈 감은 채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국토 전역에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파놓은 불법 우물이 무려 50만 개가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단속은커녕 도리어 합법의 도장을 찍어주며 범죄를 장려했습니다.
자식 세대가 미래에 마셔야 할 생명수를 오늘 미리 도둑질해서 자신들의 얄팍한 권력 연장표로 바꿔먹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비웃고 계신가요? 저렇게 무식하고 탐욕스러우니까 나라가 저 꼴로 망하지 하면서 혀를 끌듯 차고만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오만한 눈길을 거두어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똑바로 들여다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저들의 멍청한 선택과 정말 다를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가장 빛나던 20대와 30대 시절, 여러분이 마치 무한한 공짜 자원인 것처럼 마구 탕진해버린 여러분의 체력,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중한 시간들. 매일 밤 의미 없는 술자리에 몸을 망치고 늦은 밤까지 작은 화면의 불빛에 눈을 혹사시키며 순간의 쾌락 호르몬의 소중한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여러분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나의 건강과 젊음은 내일도 모레도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기적의 샘물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자원이 공짜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의 미래를 파먹어 치우는 흉측한 기생충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 당장 화면에서 눈을 떼고 영상을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가슴 위에 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고 냉혹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바로 오늘 저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쾌적한 도시의 거대한 수도관이 영원히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국가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안락한 생존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무능함을 선언한다면 말입니다. 당장 부엌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생수 몇 병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은 과연 며칠이나 비참하게 버틸 수 있습니까? 하루입니까? 아니면 길어야 3일입니까? 여러분의 그 초라하고 적나라한 생존 가능 시간을 지금 당장 이 아래 댓글창의 수치로 적어보세요. 현대 문명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남들이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붕괴할 때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죽어가는 비참한 주변인이 되기 싫으시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의 인생과 자산을 지켜내는 날카로운 경제적 통찰을 재련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스스로의 뇌리에 맹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눈을 가린 채 안일한 환상 속에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약속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능함과 방관을 넘어 탐욕의 눈이 멀어 고의로 한 국가의 숨통을 잔인하게 끊어버린 진짜 악마들. 비릿한 돈 냄새를 맡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거대한 조직에 소름 끼치는 민낯을 똑똑히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제 화면에 아주 끔찍한 풍경 하나를 띄워보겠습니다. 거대한 댐에 맑은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색깔이 어딘가 기괴하게 탁합니다. 그 주변에 심어진 수십만 그루의 오래된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말라 죽어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나무의 뿌리를 살펴보면 하얗고 소름 끼치는 소금 결정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라의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군벌 세력이자 건설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불리기 위해 치명적인 환경 파괴는 안중에도 없이 미친 듯이 수백 개의 댐을 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탐욕의 정점이 바로 소금 광산 바로 위에 거대한 댐을 세워버린 미친 짓이었습니다. 식수로 써야 할 소중하고 맑은 물이 소금벽을 만나면서 강물 전체가 끔찍한 소금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나무들이 매일 소금물을 강제로 들이마시다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한 국가의 숨통을 끊어놓은 끔찍한 물 마피아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또 한 번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저 멀리 사막나라에서 소금물이 흐르든 말든 도시 한복판에서 깔끔하게 정수된 물을 마시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의 발자국, 즉 가상수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깨워준 향긋하고
진한 핀 커피 한 잔을 떠올려 보세요. 그 까맣고 작은 액체 몇 방울을 여러분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 원두를 기르고 씻고 운반하는데 무려 140리터의 물이 증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편안한 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 7,500리터의 맑은 물이 시커먼 폐수로 변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칩 하나를 씻어내기 위해 단 하나의 불순물도 허락하지 않는 초순수라는 기적의 물이 매일 38,000톤씩 쏟아져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은 그저 목을 축이는 음료수가 아닙니다. 물은 이 거대한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 핏줄입니다. 이 핏줄이 막히는 순간 옷을 만드는 공장도, 최첨단 기술 공장도 그 자리에서 싸늘한 고철 덩어리로 굳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일하며 돈을 버는 이 안전한 도시는 사실 엄청난 양의 물 위를 아슬아슬하게 떠다니는 위태로운 조각배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고 절망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밥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인지 전 세계의 권력자들과 군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전 세계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대체 어떤 끔찍한 지옥이 펼쳐질까요? 하늘 높이 떠있는 공중의 시선으로 좁고 아슬아슬한 호르무즈 해협을 내려다봅니다. 거대한 덩치의 기름 운반선들이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지나가고 그 위로 신경질적인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과거의 전쟁은 군인들끼리 총을 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군사기지나 지하벙커를 때리는 대신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꿔주는 조용한 정수시설에 정밀 타격 무기를 꽂아 넣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는 순간 무려 30개가 넘는 마을의 물줄기가 동시에 끊어집니다. 사람들의 목을 조르기 위해 총알을 쏘는 대신 수도꼭지를 통째로 부숴버리는 겁니다. 마실 물을 무기로 삼아 생존을 위협하는 이 잔인한 전쟁 방식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칼날이 되어 날아올까요? 물에 굶주린 이 절망적인 나라가 최후의 수단으로 세계로 나가는 좁은 바닷길을 틀어막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유의 95%가 반드시 지나와야만 하는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이 꽉 막혀버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단지 뉴스에 나오는 기름값이 조금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사 먹을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의 가격표가 무섭게 치솟습니다. 출근길에 타는 이동수단의 요금 미터기는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가족들을 위해 마트에서 집어드는 채소의 가격이 여러분의 지갑을 무자비하게 털어갈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자연을 함부로 공짜처럼 낭비했고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물길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멍청함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엄청난 위기의 청구서를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잔인하게 물어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이 거대한 세상의 폭력성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요. 세상 어딘가에는 이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운명을 뒤집어버린 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장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앞서 망해버린 나라와 똑같이 덥고 건조한 모래사막이 펼쳐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모래밭 위로 구불구불 이어진 까만 플라스틱관에서 아주 작고 투명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집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고 오직 푸른 식물의 야른 뿌리를 향해서만 정확하게 스며듭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쓰고 버린 더러운 폐수의 90%를 다시 깨끗하게 걸러내어 끝까지 짜내었습니다. 망해버린 나라와 이 나라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의 가치를 대하는 태도, 그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물을 절대 공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이 피보다 비싸고 귀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정하고 거기에 아주 무겁고 차가운 가격표를 매겼습니다.
가치가 높으니 사람들은 벌벌 떨며 물을 아꼈고 기적 같은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한때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가던 사막의 이 나라는 이제 주변국들에게 물을 수출하는 엄청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청구서가 따라붙습니다. 물, 여러분의 젊음,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지식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가진 자원에 스스로 비싼 가치를 매기고 지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것들을 공짜로 여기고 여러분의 손에서 흔적도 없이 뜯어갈 겁니다. 거대한 경제의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공짜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스스로 우물을 말려버리는 멍청한 희생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눈물 나는 계산으로 모래를 황금으로 바꿔내는 지독한 생존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차가운 진실을 계속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채널을 구독하고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날카롭게 벼려두십시오.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다.